키고. 자, 오늘은 우리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 쉽고도 어려운 단원이죠. 확률. 일단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들. 일단 사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건은 언제나 집합과 동일하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집합하고. 그냥 사건은 집합이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합사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얘는 뭐다? 그러니까 합집합. 뭐 곱사건 이런 게 나올 거야. 집합 중에 곱집합 이런 건 본 적 없잖아.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 여사건 이거 참 많이 들어봤죠? 무슨 집합? 여집합. 그렇지, 여집합. 이렇게 될 거야. 공사건. 집합. 공집합. 전사건. 전체집합. 전체 집합. 전사건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표본공간. 라고 해서 대문자 S를 주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집합이에요. 다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뭐 있지? 근원사건. 장근원사건. 이태원 클래스 마저 봐야 되는데.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1화 보고 솔빈 나오는 거 같길래. 걔 1화에 나오고 안 나와요? 자, 근원사건. 이건 뭐냐?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원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실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참 심오해요. 내가 항상 씨부리고 다니던 그 표현.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동일하게 만드셔야 한다 라는 느낌이야.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정육면체 모양 주사위를 던질 건데 이 주사위에 숫자가 1, 2, 3, 4, 5, 6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111, 22, 3이라고 쓸 거야. 자, 질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개. 아, 진짜 6개? 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치? 주사위 1, 2, 3, 4, 5, 6이 써져 있는 게 지금 잘 들어줘. 1, 1, 1, 2, 3이 써져 있다고 지금 저 주사위에. 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지. 근데 우리가 분명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 확률이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배웠지.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야. 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였고 1, 2, 3, 3가지였잖아. 그 중에 1 한 가지니까 3분의 1이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No.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런 생각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지. 자, 여기서 1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이, 즉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즉 우리가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쓰려면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이 동등한 상태에선 그래도 된다고. 왜 1, 2, 3, 4, 5, 6 그렇게 적혀 있을 때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분의 1, 1개에서 6분의 1 이렇게 해도 됐잖아, 거기서는. 왜냐? 그 1, 2, 3, 4, 5, 6 그 6개가 나올 가능성이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즉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이 편하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을 만족시킨 경우의 수 맨날 이렇게 풀어왔잖아. 이게 편하잖아. 그럼 그 생각 가지고 풀자는 거지. 이걸 어떤 생각으로 할 거라는 거야. 경우의 수 입장에선 똑같은 것이지만 이 일은 경우의 수 입장에선 똑같아. 그치? 경우의 수 입장에선 이 역시 똑같아. 하지만 이 세 개를 다른 걸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 역시 다른 걸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렇게 6가지의 서로 다른 녀석이 적혀 있고 그 중에 1은 요 1도 되고 요 1도 되고 요 1도 되니까 6분의 3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6개분의 사건을 만족시킨 경우의 수 3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즉 이 각각이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즉 나올 확률을 동일하게 맞춰보래. 이제는 얘가 이 네모 1이 나올 확률이나 3이 나올 확률이나 다 똑같아진 거잖아. 대신에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네모 1이 나올 확률도 있고 세모 1이 나올 확률도 있고 동그라미 1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즉 근원사건의 개념이 왜 도입이 됐냐? 근원사건이란 즉 어떤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근데 우리 집합의 원소를 쓰라고 하면 중복된 건 여러 번 쓰나? 그러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여기 11123을 가지고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3개 있고 1이 있으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가 발생할 확률과 얘가 발생할 확률과 얘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자는 거야? 즉 집합에 6개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집합에 6개를 써놓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무조건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생각을 하자가 사실 이 근원사건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냥 근원사건의 아이디어가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다 동일하게 맞춥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있으면 그럼 이 1, 2개를 다른 걸로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 이미 지금 동일한 상태잖아. 그치?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해. 이 경우의 수의 생각을 가지고 확률로 확장을 시킬 때 경우의 수 입장에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경우의 수에서 쟤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각각 동일한지를 판단하셔야 돼. 동일한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럼 1, 2, 3, 4, 5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짝수가 나올 선생님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고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인데 그럼 짝수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홀수가 나온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른데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지를 보자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계산 자체를 전체 경우의 수 5개 분의 2개라고 한 거 아니야. 이 2개라는 게 이 둘을 당연히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2개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 일자리가 2개가 더 있어. 그럼 이걸 5분의 2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 2, 3, 4, 5 5개 있고 그 중에 짝수 2개 있으니까 5분의 2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근데 분명 1이 몇 개가 있든 이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니 물어보면 5가지라고 대답할 거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얘를 뽑으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다. 확률에선 이걸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돼버리면 1이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2가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안 똑같다는 거지. 통일하게 맞춰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A, 1B, 1C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다른 7개의 숫자가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지. 그럼 이때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7개 중에 짝수 2가지 있구나. 이렇게 각각의 원소, 즉 이 안에 있는 무언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가지 요소, 이 요소를 따로따로 봤을 때 발생되어지는 정도가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최단 경로 같은 것도 그래서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오케이? 요 지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봐봐. 말이, 잘 들어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때, 그때 요 지점을 지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런 말과 A에서 이 지점을 거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아니, A에서 얘를 거쳐 여기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세요. 단, 우회전, 좌회전을 선택할 확률은 동일합니다. 갈림길에 서 있으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동일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때 이 지점을 지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 갈림길에 서 있어. 즉 여기서 뭐 길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도착한 이런 갈림길이 있잖아. 여기서 아래쪽에서 왔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즉 두 갈림길에 서 있으면 어느 갈림길을 선택할지의 확률은 동일합니다. 알았지? 확률이 동일하다고 할 때 A에서 얘를 거쳐 B로 갈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 말하고 두 말이 지금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 자, 이게 전체 최단 경로가 10가지가 있어요.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즉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이렇게 갈 확률 하나, 이렇게 갈 확률도 하나 있는 거야. 즉 이렇게 가나 즉 10개의 경로가 있어. 이렇게 그냥 이런 거지. 완성되어 있는 경로 10개 중에 내가 그냥 하나를 택하는 거야. 즉 그냥 예를 들어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 카드에 경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경로가 이 10개의 카드에 경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로가 적혀 있어. 즉 이 10개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 중에 얘를 지날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 그러니까 10분의 얘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3개고 여기서 여기까지 2개니까 6개 있죠. 그렇죠? 10분의 6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각각의 갈림길에서 각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확률이 얼마 각각?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지. 그치? 각각. 근데 여기서 이쪽을 갈 확률 얼마? 또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갈 확률 얼마? 2분의 1이지.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 얼마? 2분의 1이고. 대신에 여기서 1로 갈 확률은 얼마야? 1. 1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도 얼마? 역시 1이죠. 그럼 봐봐. 요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야? 16분의 1인 거야. 요 경로를 선택할 확률도 얼마? 16분의 1인 거죠. 근데 여기도 계속 해볼까? 여기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대신 여기 1. 오케이? 그럼 봐봐. 요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 16분의 1. 108분, 아니 16분의 1. 16분의 1. 할게.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그치? 총 몇 개 있었어? 16분의 1이? 지금 4개 있어. 그러니까 총 이게 6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확률 얼마 나와, 이거? 8분의 3.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지나는 거 다 계산한 거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왜냐? 각각의 갈림길에서 이런 지점은 선택의 여지가 2분의 1씩 있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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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게 어떤 경로는 봐봐. 요 경로는 여기서 이 경로를 갈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인 거야. 즉 이렇게 그냥 좌회전과 우회전을 선택할 확률이 동일합니다라는 입장에선 이 경로를 선택할 확률과 이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이해돼? 즉 얘가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와 얘가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이 갈림길을 선택할 확률이 동일합니다라는 입장에선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지. 최단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대. 즉 완성된 경로들이 이렇게 있어. 이 경로들 중에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 선택할 거라는 거지. 이 10개의 카드가 있으면. 이해돼? 즉 이 경로나 그냥 동일한 어떤 경로를 선택할 확률도 동일합니다라는 입장을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뭐가 어렵겠어?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각각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선택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때 이 지점을 지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여기를 지난 경우의
안 넣어도 돼. 무거워요. 그래프 개형. 한번 봐봐. 이게 안 돼. 남아야 돼. 많이
마이크 지금 안